사업 읽어주는 아저씨 사저씨 김태훈입니다. 대표님, 세무사한테 결산 맡기셨죠? 세금 얼마 나온지 확인하셨을 거고 부가세 정리됐는지 체크하셨을 거고, 그러면 재무는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똑같은 재무제표인데 보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문서가 됩니다. 오늘 그 차이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직접 들여다본 게 언제입니까? 세무사한테 파일 받아서 한번 쓱 넘겨보는 정도? 아니면 세금 금액만 확인하고 닫았다?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무사가 만들어주니까 세무사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기는 구조. 그런데 그 구조, 이것 때문에 대표님은 본인 회사의 진짜 상태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재무제표를 이렇게 펼쳐놓고 세무사는 이렇게 봅니다. 올해 법인세 1200만 원 나옵니다. 반면 은행은 이렇게 봅니다. 이 회사 대출 가능합니다. 평가기관은 이렇게 봅니다. 이 회사 점수 68점, 기준 미달입니다. 같은 종이에요. 같은 숫자예요. 그런데 읽는 사람마다 결론이 전부 다릅니다. 대표님은 이 중에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재무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세무사한테 맡깁니다. 이게 전부예요. 매달 장부 보내고 부가세 신고하고 연말에 결산 받고 세금 납부하고, 이게 재무관리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세무사가 올해 세금 이만큼 나옵니다 하면 내라고 하면 내고,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줄이고, 이 관계에서 대표님이 보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세금. 그런데 재무제표라는 문서 안에는 세금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실제로 남고 있는지, 현금 흐름은 안정적인지, 부채 구조가 건강한지, 이걸 세무사가 안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무사는 당연히 봅니다. 그런데 세무사의 원래 일은 이 숫자에서 세금을 최적화하는 것이지, 이 숫자로 회사의 생존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거든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의사가 피검사 결과서를 보고 약을 처방하는 것과 환자가 그 결과를 보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세무사는 의사고 대표님은 환자입니다. 처방은 세무사가 하지만 생활은 대표님이 스스로 바꾸셔야 해요.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재무제표를 펼쳐놓고 세무사와 대표가 각각 어디를 보는지, 세무사가 보는 것, 매출액, 비용 항목, 감가상각, 접대비 한도, 세액공제 항목, 2월 결손금, 이걸 가지고 법인세를 산출하고 절세 포인트를 찾고 신고를 합니다. 이게 원래 세무사의 본업이에요. 이걸 잘해주는 세무사가 가장 좋은 세무사입니다. 그러면 대표가 봐야 할 건 뭐냐?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의 방향.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매출은 오르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팽창 상태입니다. 둘째, 현금 흐름. 장부상 이익이 나도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매출 채권 회수가 밀려 있으면 장부는 흑자인데 통장은 적자입니다. 셋, 부채 상환 스케줄. 지금 빌린 돈이 3년 뒤, 5년 뒤에 얼마씩 빠져나가는지, 그때 영업이익으로 감당이 되는지. 세무사가 이걸 안 봐서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사는 보되 세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올해 세금이 달라지니까 감가상각 이렇게 조정합니다. 그런데 대표가 봐야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감가상각을 이렇게 잡으면 세금은 줄어드는데 장부상 자산 가치가 낮아져서 은행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거든요. 같은 항목인데 세금 관점과 생존 관점에서 반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걸 아는 대표님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자주 만나는 유형이 있습니다. 매출은 괜찮아요. 5억, 10억, 어떤 분은 20억 이상 하시는 분도 있고, 세무사도 잘 쓰고 계세요. 장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세금도 적정하게 내고 있고,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지원심사를 했는데 점수가 낮게 나와요. 대표님은 좀 어리둥절하죠. 우리 장부 깔끔한데 왜 안 되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무사는 세금 줄이는 방향으로 재무제표를 최적화했어요. 그게 원래 세무사 역할이니까. 그런데 은행이나 평가기관은 이 회사에 과연 돈을 줘도 되는가, 이걸 보거든요. 세금을 줄이려고 비용을 최대한 잡아놓으면 영업이익이 작게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작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회사 수익성 낮네 하고 판단합니다. 세금 아끼려고 최적화한 게 대출 심사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평가위원으로 앉아서 기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제표에서 보는 건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 현금 흐름, 인력 증가, 가중치는 최근 연도에 약 70%가 걸려 있어요. 세금 최적화를 해서 이익이 낮게 잡혀 있으면 이 70% 비중짜리 점수가 완전 깎이는 겁니다. 세무사 잘못이 아니에요. 세무사는 자기 일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이 세무사한테 맡기면 끝!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충돌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알고 나서 조정하면 되는 건데 모르니까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세무사한테 결산받은 다음에 추가로 직접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 추이. 3개년치를 한번 쭉 놓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매출이 올랐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으면 비용 구조에 구멍이 난 겁니다. 이건 세무사한테 물어봐도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무사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대표님이 직접 비교하셔야 합니다. 둘째, 가수금, 가지급금 상태. 이게 재무제표에 잡혀 있으면 은행이나 기관에서 안 좋게 봅니다. 돈의 흐름이 불투명하다는 신호거든요.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심사 관점에서는 감점입니다. 셋째, 부채 비율. 매출이 늘면서 대출도 같이 늘었을 수 있잖아요. 부채 비율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아무리 매출이 좋아도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업종별 최다 500% 이내, 이걸 넘으면 빨간불입니다. 넷째, 당기순이익이 2년 연속 마이너스인지. 2년 연속 적자면요, 대부분이 정책자금 심사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세금 관점에서는 적자가 나쁜 게 아닐 수 있어요. 2월 결성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생존 관점에서는 2년 연속 적자는 이 회사 절대 돈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신호입니다. 이 4가지를 세무사가 과연 알려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말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세무사 입장에서는 세금 신고가 본업이니까 대표님이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면 대표님이 직접 쳐다봐야 돼요. 여기서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라는 건 한 번 읽는 문서가 아닙니다. 3번 읽어야 하는 문서예요. 첫 번째는 세무사의 눈으로 읽는 겁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절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이건 세무사가 해줍니다. 맡기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은행의 눈으로 읽는 겁니다.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줘도 되나? 수익성은 과연 있나? 상환 능력은 있을까? 이건 대표님이 알고 있어야 해요.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갑자기 준비하면은 늦거든요. 셋째, 내 눈으로 읽는 겁니다. 이 회사가 올해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매출은 늘고 있지만 위험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성장하고 있지만 구조가 뒷받침되고 있는가? 이 3번째 읽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세무사에도 안 해주고 은행도 안 해줘요. 대표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24년간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매년 100개 넘는 기업을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예요. 잘 되는 회사의 대표님은 세무사한테 맡기되 자기 숫자를 자기가 읽고 있습니다. 반면 안 되는 회사의 대표님은 세무사한테 맡기고 거기에서 끝이에요.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2월에 시작하느냐, 12월에 후회하느냐, 이것만 달라져도 올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무사에게 맡기면 세금은 최적화됩니다. 그게 세무사의 역할이고 잘해주시는 분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재무관리가 끝난 게 아닙니다. 둘째, 세무 관점에서 최적화된 재무제표가 은행이나 기관 심사에서는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숫자인데 읽는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전혀 반대가 되죠. 대표님은 2가지 시선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재무제표는 3번 읽어야 합니다. 세무사의 눈, 은행의 눈, 그리고 내 눈, 3번 읽기를 아무도 대신 안 해줍니다. 대표님이 직접 하셔야 해요. 대표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재무제표 세무사한테 받으시고 직접 들여다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세금 말고 이 회사가 올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관점으로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사한테 맡기고 끝이었다. 영업이익률을 따로 본 적이 없다. 세금하고 심사가 충돌한다는 건 처음 알았다.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그 한 줄이 같은 고민을 하는 또 다른 대표님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재무제표인데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하는 회사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사저씨 김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